안녕하세요. 천인지 신당의 당주입니다. 무당은 답답한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가이자 신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무당들의 실력은 안타깝게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진중하면서도 날카로운 점사로 주목받는 젊은 무당을 직접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의 실제 점사 실력은 어떠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평가해 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불안한 마음에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무당 100만 시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영검을 홍보하는데, 하지만 모시는 신들의 능력도 무당 개인의 능력도 제각각. 그래서 영검을 직접 확인코자 나섰던 영검 재증명 프로젝트. 그들의 진짜 실력을 리얼하게 확인했었는데, 당하는 이는 화가 나도 시청자는 속 시원했던 그 프로젝트. 오늘 영검 몰카가 찾아갈 주인공은 무당계에 떠오르는 별 관우도령. 차분하면서도 당찬 점사. 여기에 훤칠한 외모까지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는 완벽남. 과연 관우도령의 실제 점사 실력은 어떨지 직접 확인해보자. 그의 신당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에 완벽한 몰카 검증을 위해 제작진은 시기를 두고 1차, 2차에 나뉘어 점사 테스트에 나섰다. 첫 번째 실제 사례자. 남편과 아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여성. 몰래카메라를 위한 장비가 사례자에게 건네지고 철저한 사전 설명과 연습이 이어졌다. 이제 미리 예약한 시간에 맞춰 관우도령의 신당을 찾아가는데, 과연 관우도령은 사례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공수를 내려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일로. 네.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편하게 앉으시면 돼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남양주. 그래서 가깝네요. 네. 네, 본인 거 볼 거죠? 네. 네, 이름 알려주세요. 근데 이름이랑 생년월일 제가 묻는데 등이 너무 아파요. 등이 보면. 등 아픈 게 뭐냐면은 일단 자세가 너무 안 좋다라는 거고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좀 혈액순환 잘 되게 좀 하셔요. 본인은 항상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막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데 아버지가 자꾸 따라다니시는데, 어? 저기 아빠요? 아버지 돌아가셨죠? 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아버지가 출가 외인한 딸내미한테 이렇게 안 따라다니거든. 근데 내가 몸이 막 파르르 떨려요. 아버지가 갑자기 비명행사한 것 같아. 네. 많이 추워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셨거든요. 씻다가. 네. 근데 웃긴 게 우리 아버지가 왜 자꾸 아버지 이래. 내가 아버지가 어디 사투리야? 실향민이세요. 응? 실향민이세요. 북한 실향민. 북한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버지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나 이렇게 본인을 보면은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대. 가정적으로 한도 되게 많다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많이 맞았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맞은 거야? 사례자를 때린 사람이 있다. 남편이 조금. 네. 근데 이렇게 많이는 안 때렸어요.
아니 많이고 지랄이 공간에 와이프를 때리는 게 말이 돼? 지금은 안 그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뒤에 따라다닌다고. 혹시 내 딸랑이 또 맞고 살까봐 그려. 그러니까 본인 인생 좀 살아라 자꾸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라고. 응? 왜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집안이 편안해진 건 사실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군기가 들어와서 두 부부의 궁합이 조금 충돌했던 거고, 그런 아이도 조금 안 좋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정이 안정이 됐고, 우리 아이도 공부도 잘하고, 우리 남편분도 좀 승승장구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본인도 편해진 거고. 네, 그 신기하게 아버지가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쯤 돼가지고 승진을 했어요. 딸도 지금 고1인데 공부를 원래 못했거든요, 얘가.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좀 하더니 지금 꽤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것도 오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딸이 하고 싶다는 공부 다 밀어줘요. 무슨 소린지 알겠죠? 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주에 나라는 노공이 있단 말이야.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애 식견을 좀 넓혀줘야 돼요. 더 궁금한 거 있어요? 그러면 남편, 솔직히, 네, 남편. 지금은 괜찮은데 계속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거든요. 또 그럴까? 늦게 철들었어. 늦게 철들어서 지금은 기고 아닌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문제 일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람만 좀 조심하라 그래요. 더 물어보실 거 없죠? 네. 그럼 상담 마무리할게요. 네. 조심히 가요. 네. 마음속 아픔을 꿰뚫어보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 점사. 직접 점사를 본 소감은 어떨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맞추셔가지고, 그리고 저 아빠 얘기 안 했는데 그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남편 승진하고 그런 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잘 아시더라고요. 전에 아주 결혼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업적인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있었거든요, 거의 초반에.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며칠 후 다시 진행된 2차 몰래카메라 검증. 안녕하세요. 이번엔 미리 포섭해둔 관우도령의 매니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네, 배짱이에서 얘기 들으셨죠? 네, 대충 연락은 받았어요. 네, 이번에 몰래카메라 때문에 네, 저희가 네.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근데 선생님 아시면 화내시지 않으실까요? 몰래카메라 설치를 위해 작전을 짜는 제작진과 매니저. 점사 시작 전 관우도령을 잠시 밖으로 유인해 주기로 했다. 반려견과 동물병원에 간다는 관우도령. 기물을 조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잠시 후 반려견과 함께 건물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제작진. 드디어 아무도 없는 신당 잠입에 성공.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꺼내는 담당 PD. 매니저 당부대로 기물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꼼꼼하게 몰래카메라 설치 완료. 설치가 끝날 무렵 이제 곧 신당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잠시 후 반려견과 돌아오는 관우도령. 도령님,
몰래카메라 잘 부탁드립니다. 외출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그. 동이 앉아. 동이 앉아. 옳지. 동이 손. 옳지. 동이 손. 손. 동이 손. 잘했어. 일로. 일단 손님 올 때 감정이 있어. 알았지? 매니저님이 얼마나 먹는다고 했지? 지금 아까 전화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45분 정도 있다가 도착 예정이세요. 여기 내비 찍고 오신다 그래가지고 도착 시간이 그 정도 걸리신대요. 매니저님 저 뭐지 내일 2시에 예약 네. 받지 말아요. 저 필라테스 가요. 필라테스 가세요? 나 필라테스 가요. 선생님 저도 저번 달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진짜 많이 힘들어요. 어떤 하고 거요? 나면 기구? 저 그냥 해먹하거든요. 근데 하면 플라이? 어깨가 네 맞아요. 해먹 올라가는데 와 그거 하고 다음날 진짜 어깨 빠져요. 기구 필라테스는 나안 해봐가지고 플라잉밖에 안 하거든. 다리 올려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선생님 근데 되게 뻣뻣하지 않으세요? 나 이것도 돼요 아파. 이게? 나 이게 마지막이야. 가서 내일 좀 풀어달라고 해요. 난 플라잉이 맞아 플라잉. 나 좀 누워 있을게요. 네. 동아 일로. 일로. 바닥과 한 몸이 되어 편안해 보이는 도령. 동아 근데 자꾸 귀가 아파. 매니저님 좀 이상한가? 왜요? 귀에서 방울 소리 나. 빨리 좀 먹으셔. 그냥 그런 게 막 들려요? 응. 선생님들 아니 근데 잘 들어봐. 계속 들리고 보이면 미친놈 머리 꺾었지. 그렇게는 안 되고 굿할 때나 손님 볼 때. 손님 볼 때는 보이지. 10번 중에 보이고 들리는 거 한두 번? 나머지는 다 오감, 육감이고. 부채 방울 이게 자꾸 생각나면 신가물이 세거나 아니면 늘 들어오는 사람. 신기하다. 과연 관우도령 추측대로 신의 기운이 있는 손님이 찾아올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한복으로 갈아입을 시간. 깔끔한 성격답게 흐트러짐 없이 곱게 단장을 마치는데 배고파? 이어서 제작진이 준비한 고난이도 미션. 충청도에서 지금 한 6개월째 애도로 일하고 있는 두 번째 사례자는 6개월 차 애동제자. 제가 또 애동이기도 하고 해서 조금 이제 배울 점이 또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어요. 그러면 검사 잘 보시고요. 네. 이따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제자인 걸 끝까지 숨기는 미션을 받은 사례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앞에 앉으세요. 어디 갔어요? 저 충청도 쪽에서 아 진짜? 올라왔어요. 나 고향이 충청도인데. 아, 그러세요? 충청도 청주예요 고향이. 청주세요? 네. 아, 저는 충주. 아 충주 바로 옆이네. 보니까 그럴 거죠. 네. 이름 좀 알려주세요. 이사했네. 이사했죠. 이사 중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애기씨가 그러는데 자꾸 이사했다 근데 이사한 터전에서 돈 많이 벌 거야.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응? 이거 들죠? 이거 들죠? 갑자기 방울을 내보이는 관우도령. 이거 들잖아. 이게 뭔데요? 방울 무당 아니냐고 무당. 우리 애기씨가 무당이라고 부르는데. 저 애들 가르치는데? 예? 뭐라고? 제가 무당이라고요? 그럼 우리 애기씨가 무당이라는데? 저 애들 가르치는 피아노 애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재작년, 재작년에 할머니 돌아가셨지?
이것도 아니야? 친할머니요? 친할머니 병상에 계세요. 안 돌아가셨다고요? 네, 병상에 계세요. 잠깐만. 계속해서 점사가 맞지 않는다는 사례자. 관우도령은 이상함을 느끼고 전환에 올려진 방울을 가져오는데 다시 한번 신령님께 여쭙는 제자. 진짜 미안한데 자꾸 저는 입에서 아니라는 말이 나와요. 본인 부당이래. 직업이요? 피아노를 절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본인 진짜 이런 뭐 신내림이라든지 뭐 이런 집안에서 무당을 했다든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는 그냥 도령님 유튜브에서 보고 좀 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직접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미안해요. 근데 자꾸 이상하게 보면 자꾸 무당 이래 그래 이 씨가. 아니요, 저는 지금 제가 애들 가르치고 있어서 저희 학원을 조금 더 사업체를 늘리면 어떨까 해서 온 거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래. 거짓말. 사업체는 무슨 사업체야.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은. 아 맞아 아니요. 잠깐만 미안해요. 진짜 아니야?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가 단지를 모시고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냥 좀 제가 답답할 때나 이럴 때 그냥 빌고 이런 정도만. 그래서 제가 무당이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들어요. 그거 자체가 무당 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무당이란 얘기가 나가는 거라고. 그럼 아까 내가 무당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무당은 아니고요, 단지를 모셔요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으면 이 무당 입에서도 고운말이 나가고 이 신령님들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 무당 입에서도 고운말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서로 기분 다 상하고 이게 뭐야 지금. 그리고 뭔 놈의 사업이야 지금 본인이 지금. 나 사업하는 거 안 보여.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한다며. 혹시 뭐 어디서 왔어요? 나 테스트 하려고? 응?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멀리서 온 이유가 있어요. 죄송해요. 일단 그 물으시는 말씀에 제가 대답을 조금 그렇게 한 거는 죄송한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당짓거리 하고 있어. 그게 좋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자꾸 옷 같은 게 보여지는데 장사를 한 번 했었던 적이 있나요? 옷이나 막 이런 원단 이런 거? 예전에 예, 근데 그거 말아먹었죠? 예 그런 적 있어요. 진짜 할머니 살아 계셔요? 내가 내 무당 자존심상 나 물어보는 거야 지금. 친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맞잖아. 근데 왜 그것도 아니라 그래? 마음부터 꽂겠어요. 그래가지고 시집이나 가봤어? 시집도 안 갔구만. 맞아요. 마음부터 꽂겠어요. 나 여기까지만 볼래. 그냥 가요 해줄 얘기는 해줬으니까. 사례자의 거짓말을 차례로 맞춰낸 관우도령. 기가 많이 빠진 듯 보였다. 어때? 잘 보셨어요? 네. 왜? 제가 근데 너무 너무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근데 점을 제가 유튜브에서만 봤거든요, 도령님을. 근데 실제로 뵈니까 진짜 되게 젊으신데도 강단 있게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한번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완강하시던데요. 안 넘어오세요. 네. 영검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이어 등장한 두 번째 가짜 사연. 안녕하세요. 유산으로 받은 50억 선산을 빨리 팔고 싶어 찾아온 이 남자. 제작진의 미션을 받은 연기자.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맞추시는지 저도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예?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내공이 있어가지고 잘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심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주소 좀 불러주실래요? 주세요. 예. 사는데 중랑구 신내동. 네, 생년월일. 예. 70년 6월 15일생. 지금 본인 돈 때문에 왔어요? 예. 근데 가질 수 없는 돈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 아니, 할아버지가 예. 욕심내지 말래요. 뭐든지. 그 제 건데 돈이. 어떤 돈이 본인 건데요? 사실은요. 1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유산으로 해서 산사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금액으로 보면 50억 정도 될 겁니다. 50억? 예. 그런데 자꾸 그 동생하고 남동생들은 이건 뭐 아버지 물려주니까 산사를 뭐 팔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저는 이제 사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빨리 정리해서 빨리 이것을 사업을 자금을 좀 썼으면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겉웃음만 나오네. 그래서 좀 보살님께서 좀 방법을 좀 잘만 찾아주신다면, 저는 진짜 급하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좀 10% 정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요. 일단 들으세요. 예? 본인 돈에 저는 관심 없고요. 10%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게 본인 돈이라면 본인한테 돌아오겠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뭐라시는 줄 알아요? 아니 50억? 아니 5억? 아니 본인은 돈이 있을 사주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예. 어떤 사업? 조명사업 뭐 큰 건 아니지만 지금 조명사업 쪽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보면 머리가 잘 깨질 것 같아요. 자꾸 신경질이 막나 뒷골 땡기고. 망상증 있으세요 혹시? 그거 없는데. 나는 자꾸 그게 아니라고 나와 지금. 신경질 나. 자, 내가 지금 쌀을 들었어요. 예. 응? 이게 예. 짝수면은 내가 당신 말 믿을게요. 할머니 보여주세요.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쌀을 던진 관우도령. 결과는 9개 홀수죠. 거짓말이래. 맞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데. 사업도 선산도 나는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당신 미안한데 여기 목 디스크 조심해. 목이 너무 아파 지금 내가. 아니에요? 이것도 틀려? 아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2, 3, 4월 달 2, 3, 4월 달에 집안에 또 누구 돌아가신 분 없어요? 사실은 보선님, 어머님이 4월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한 거는 본인 알고 있죠? 예. 없는 집에서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있지? 예. 근데 왜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녀? 왜 아직도 이러고 돌아다녀? 이래야 뭐 어머니가. 어머니 주고 그 돈 다 어디 갔네 이래. 내 돈 내놔 이 새끼야, 내 돈 내놔 이 새끼야 이래 우리 엄마가. 에휴, 이러면서도 등짝 이렇게 쓰다듬으신다. 불쌍하다고 내 새끼.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정신 못 차린다고 그래. 잘 계시나요? 너 같으면 잘할 건데요. 엄마 성격이 여장부셨구만. 예, 한성격 했습니다. 왜 울어? 에휴. 제가 좀 너무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인이 잘 살아야 되잖아. 응?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한 거는 올해 초에 분명히 본인이 이동수가 있거든요. 네, 이동수가 있는데 본인이 아직까지는 안 옮겼다고 그래요. 네, 안 옮겼어요? 네. 응. 그런데 이제는 옮겨야 돼. 사는 집 터전이 본인한테 너무 안 맞아. 자꾸 내 하는 일을 자꾸 꺾어버려. 그러니까 이사부터 먼저 하셔봐. 그럼 운기가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잘 있는 거 그렇게 걱정되면은 본인이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어머님한테 제가 열심히 살아가겠노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에이, 나도 엄마가 없어가지고 그 마음 아는데 본인이 떳떳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울지 마요. 알겠습니다. 응? 너무 바보 같았어. 왜 이렇게 울어? 어머니 잘 있으니까 네. 나중에 어머니 자리나 본인이 돈 벌어서 해주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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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사업한다면서 어머니 자리도 안 해줬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사업 안 하죠? 죄송합니다. 더 살게. 자신을 다 읽어내는 점사에 안절부절 못하는 연기자. 결국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뭐야? 예, 전데요. 저 못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연기자의 몰카 포기에 급하게 출동하는 제작진. 뻘쭘하게 정체를 밝히는데 네, 저희 배짱이에요.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 잠깐만 치워봐요. 나 지금 잠깐. 응. 매니저님. 아 어쩐지 짜증이 너무 나더라. 오늘 좀 이상하게 안 줬던데. 오늘 전체가 다 그거라고요? 진짜로? 나 내가 정말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아까 나갔다 오셨잖아요. 같이 나갔잖아.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렸어요. 미쳤네 진짜 미쳤네. 죄송해요. 미쳤네. 비밀번호 바꿔 빨리. 비밀번호 바꿔. 아 진짜. 일단 잠깐만 뭐라고 잠깐 찍지 마봐요. 어쨌든 관우도령 영검 확인. 진중하고 날카롭게 정확한 점사를 뽑아내는 관우도령. 일찍 신제자의 길을 온 젊은 청년이지만 점사의 깊이만큼은 결코 어리지 않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그의 평소 모습은 어떠할까요? 무당으로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의 평범한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한창 청춘의 가운데 있을 나이에 신을 모신 무당이 된 청년. 그는 오늘도 신 앞에서 마음을 다 쏟아낸다. 무방 대신 할아버지. 올해로 벌써 8년 차. 그저 우리 만신돈님들 그저 이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자녀 자손들 경명하게끔 도와주시고 학업 성취 이뤄주셔서 그저 원하는 바 합격하게끔 도와주시고 무당 되신 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몸이 일단 아프고. 근데 저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랬어가지고 몸이 아픈 거밖에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꿈꾸고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죠. 뭐 장군 할아버지 보이고 제가 말 타고 막 달리고 있는데 갑옷도 입고 제가 활을 딱 쏘는데 사람 몸통에 딱 꽂힌 상태로 피 철철 흘리고 막 이런 꿈도 꾸고.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받아볼게. 신인지 뭔가를. 해봐서 아니면 떳떳한 거잖아요. 그쵸? 우리 집도 편한 거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집이 안정이 되고 제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그 모든 세월을 지금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유, 말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잘해보지. 우여곡절 끝에 이 길에 선 뒤 오로지 한 길만 보며 열심히 걸어온 관우도령. 가정의 평안을 알려주시고. 하지만 모든 길에 시련이 있듯 그의 무당 인생을 흔드는 큰 시련이 있었다. 사실 무당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점사 봐주시는 분으로 오신다고도 해요. 내 직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서 사실 아직도 힘들어요.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진짜 한 달 원망했어요. 아 진짜 다 때려 엎는다고 처음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렸던 게 아 그래 내가 이럴 때가 아니라 우리 엄마 진호기를 해서 길을 갈라줘야겠다 저승으로. 그러고 나서 진호기를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 아 이래서 날 무당 만드셨구나. 내 엄마 그래도 다른 자식들은 못 해주는 거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많은 걸 깨닫게 된 관우도령. 그렇게 삶의 고통과 인내를 배우며 단단해진 청년. 그래서인지 그에겐 유독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찾아온다. 암투병 환자인데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그저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셔서 새끼들을 시집장가라도 보내고 싶답니다. 그거 못 보고 가면 한이 얼마나 크겠어요, 할아버지. 명의 이어주시고 그저 이 가정에 편안하게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신유생의 4월하고 23일 날에 우리 김씨자선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는데 죽을 똥살똥 지금 힘들다 그럽니다. 또 발언하신 분들 중에 지금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첫 굿이라 그러죠. 무당되고 병굿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아프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저도 엄마를 먼저 보내봤기 때문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알잖아요. 더 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힘들었는데 나도, 무당인 나도 한참도 못 버는 일반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더 빌게 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가족들. 자신 역시 신 앞에 빌었던 마음을 기억하며 장군님의 위력으로 그들이 새 삶을 찾길 오늘도 사력을 다해 빌어본다. 그날 오후 냉장고에서 각종 채소를 꺼내는 관우도령. 여기에 도마까지 등장하는데 만두 만들려고요. 할아버지한테 만두 올려서 기도터 할 때도 가져가고 금방 빚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되게 좋아해서 장군 할아버지가 그래서 가끔 만들거든요 제가. 근데 이 제 모습인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해요. 안 묻히실 것 같아서 느낌이. 이게 진짜 오해인데요. 물 엄청 묻히게 살았어요. 재료들을 다져넣고 만두소를 비비는 빠른 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 제가 이름이 관우도령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신내림을 받을 때 관우 장군님이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우가 사신이잖아요. 중국에서는 만두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근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장군 할아버지 때문에 이걸 만든다는 거. 만두를 좋아하신다는 장군 할아버지를 위해 정성을 가득 담아 만두를 빚어 올리는 제자. 어느새 곱게 빚어낸 만두가 쟁반 가득 놓여졌다. 폴폴 연기나는 찜통 속에서 맛있게 쪄진 후
조심스럽게 접시 위에 담기는 만두들. 먹음직스러운 수제 만두가 완성됐다. 할아버지 만두 드세요. 네,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만두 맛있게 받아주시고 신랑님들 맛있게 잡숴주시고 저 김씨기지 오늘 기도터 갔다 오는 길에 사고 수 없도록 성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르신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신에게 닿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 그것이 하늘을 울리고 기적을 만든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내리는 용문산의 계곡. 늦은 밤 하루 일정을 마친 관우 도령이 이곳을 찾아왔다. 용문산의 한 허공 기도터인데 용궁 기도터예요, 용궁. 네, 여기는 제가 그래도 자주 오려고 하는 그런 허공 기도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저희 집 신도님 중에 암 환자가 계셔. 그러니까 거의가 아니라 병원에서 실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집에 다니면서 멈췄던 항암 치료까지 다시 시작하셨어요. 몸이 그 정도로 회복을 하셔서. 그래서 오늘은 그분을 위주로 용궁에서 빌어주실 분들 한 20명에서 한 25명 분 정도 제가 오늘 빌어드리려고 여기 왔어요. 태풍이 지나간 직후 물살이 거세진 계곡. 깨끗한 산의 정기와 신의 은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특별한 기도가 준비됐다. 산천을 울리고 하늘을 깨우며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시길 간청드리는 제자. 한 가정씩 기도를 올리고 신의 뜻을 여쭙는다. 심장이 아주 20%도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저 하루빨리 병원 들어가게끔 해주셔서 그저 짧은 명은 이어주시고 긴 병은 서로 닮아서 그저 건강하게끔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각 가중을 맡고 있는 나쁜 기운을 풀어주고자 묶은 고울을 풀어주는 시간. 김씨의 동제자가 들어섰는데 건강에 오는 복달라 이렇게 신랑님들께 드립니다. 그저 건강밖에 없습니다. 생따 같은 자식들 두고 못 간다 그러니 시집장가만 갈 수 있도록 그것만 보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꾀 없이 쉼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고울을 풀어내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거를 왜 하냐면 전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꼭 해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냥 조금 더 고생해서 묶어서 풀어내고 찢으면 그분들이 편해지는 걸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준비하는 거고요. 이 분들은 알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이 수고를 왜 하는지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냥 거짓 없이 꽤 안 부리고 그냥 올 때마다 뭐 태백산을 가든 중국을 가든 항상 저는 다 챙겨서 가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절망 직전 자신을 찾아온 이들. 그 마음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신께 올리는 108배 기도. 꾀부리지 않고 오직 바르고 정직하게 가야만 하는 길. 간절함을 다해 신과 소통하는 108배 시간이 흘러갔다. 이제 부채방울을 들고 신의 뜻을 여쭙는 시간. 내가 용문산 선신병원이다. 오늘 이렇게 들어선 정성에 너희는 나중에 천당골 만당골 용문산 선신장군 승리에서 너 혼내다 이렇게 챙겨주고
건강히 몸도 바르게 연해주고 오늘 권세구절 있는 거 잡아가지고 오늘 사업의 봉천조사 오늘 불려나게끔 도와주시면 오늘 살았다. 뿌듯하다. 제자의 정성을 알아주시겠다는 신령님. 그런데 갑자기 관우도령이 계곡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계곡 속에 들어가 세찬 물줄기를 맞으며 신을 맞이하는 관우도령. 신의 뜻을 확인하고자 오방기를 뽑는 순간 긍정의 붉은 깃발이 뽑혔다. 백할배를 하는데 그분이 자꾸 저를 잡아 당겨요. 저를 자꾸 저기서. 그래서 저는 그냥 할아버지 100% 믿으니까 100% 1000% 믿으니까 그냥 뭐에 홀린 듯 그냥 들어갔어요. 저도. 근데 할아버지가 오늘 여기 온 이후 암투병 하시는 신부님 새끼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아프지만은 덜 아프게 시집 장가 다 보낼 때까지 명 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기분 좋고 국문산 산신장군 김씨의 애동제자 관우도령 신당의 장군 할아버지가 합의받아서 그러니까 힘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의 힘을 저희 할아버지한테 주신대요. 여기 할아버지는 한 거대한 산의 산신의 장군이에요. 한 분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감사하고 그래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그래요. 치열하고 고된 삶의 끝에 나를 찾아온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무당. 우직하고 바르게 이 길을 가고자 늘 애쓰는 신의 제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매일 기도해요. 밤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손님들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려달라고. 사실 제가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힘들다 이러면.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세상에는 공감 안 되고 이해 안 가는 일은 없다. 힘들어요. 나한테 얘기하면 정말 힘든 거야. 그 사람만이 힘든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더 힘든 거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유 괜찮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해주질 않으니까. 그런 힘든 토닥토닥 해주는 무당이 되고 싶어요. 누구보다 맑은 영으로 사람들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애쓰는 관우도령.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훌륭한 무당으로 성장하길 마음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위험한 초대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